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좀 같이 살펴볼까요? 지금 현재 신도림 쪽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신도림 신성은하수 아파트랑 풍덕천동 신정마을 주공 1단지 거기를 매수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예. 네, 아니면 조금 더 대출을 좀 무리해서 신도림 태형 아파트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괜찮을지랑 뭐 매수를 한다면 어떤 시기에가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직장이 목동이랑 판교인데 좀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매수 가치 있는 그런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을지도 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일단은 전세로 거주 중이신데 매수 희망하는 곳들이 세 군데 있으셨어요. 신도림동에 있는 신성은하수랑 그다음에 조금 더 돈을 보태서 태형 아파트 또는 이제 풍덕천동에 있는 신정 1단지 주공 아파트 네,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고요. 네. 어디로 매수하는 게 맞는 건지도 같이 한번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전세로 네. 거주하고 계신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아이는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지금 이제 신혼부부세요? 네. 한참 깨가 쏟아지시겠네요. 신성은하수 아파트가 여기 있고요. 세대수가 한 120세대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97년도에 입주했고 일단은 굉장히 좀 소규모의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맞은편에 있는 태형 아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아파트인데 뭐 제 지인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네. 여기 세대수가 이제 한 1200세대 넘어가면서 지금 금액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 2000년에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네요. 네. 당연히 가격은 은하수에 비할 바 없이 태형 아파트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용 금액은 그 매수하시려고 할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신 거예요? 일단 4억 정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출이랑 이제 뭐 주담대랑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 맥스로 한 7억 초중반 정도까지. 7억 초중반이요? 네네. 7억 초중반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장이 네. 그러면 아내분이 목동이신 거예요? 어떻게 네. 되시? 아내분이 제가- 목동이시고 네. 신랑이 판교 쪽이요. 신랑이 판교 쪽이고요. 네. 뭐 테크노빌리 쪽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신랑분이 공부 많이 하셨고 우리 아내분은 학원 선생님이시고? 아니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 근무하시는 거고요. 네네. 목동이라서 그냥 떠오르는 게 학원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근데 이 두 군데를 만족한다라는 게요. 네. 와, 이렇게 지도를 보더라도 그죠? 어렵. 굉장히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야, 여기와 여기를 보고 계시는 건데 지금 네. 그 중심지 서울은 다 지나가지고 끝에서 끝을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각 지역의 특성을 좀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신도림 같은 경우는요. 네. 아주 그 교통의 요지였잖아요. 신도림 서울 서쪽에 관문이었고 지하철 연결 좋았고 1호선하고 2호선 순환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쪽에 보면은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외환 위기 때라든가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집값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도 이쪽 신도림 일대는 뭐 교통의 어떤 편의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실거주 세력들이 선호를 해갖고 가격 자체가 훅 꺼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꾸준하게 탄탄하게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해왔던 게 이제 신도림 인근이에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은하수보다는 당연히 태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건데요. 네. 태형 아파트보다는 저는 이쪽에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네. 굳이 신도림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신도림역에 뭐 아까 제가 앞에 분하고 상담할 때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뭐 GTX라든가 또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또 중공업 지역에 또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장기 도시 계획에 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장기 발전 계획에 그러다 보면 이쪽의 지역 가치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거는 서울의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 해당이 되니까 꼭 굳이 여기만 개발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아내분 직장이 그러니까 아내분 직장 쪽으로 하는 게 일단은 여성 직장분으로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네.
지금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겨냥을 하시면서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네. 일단 어차피 둘 다 만족하려고 하면 여기 뭐 양재라든가 사당 쪽이 돼야 될 텐데 거리상으로도 네. 그래도 가운데 있는 곳으로 네. 그러면 두 분 다 힘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금액 자체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요. 제가 아까도 이 태형보다는 그 뒤쪽에 있는 대림 아파트라든가 이런 단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이 대규모 주거 단지로 꾸며진 곳들이 나중에는 더 가격 상승 여력이 더 큰 거거든요. 네. 가격이 오르는 폭도 이쪽 뭐 여의도가 올랐었고 당산동 쪽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같은 신도림도 건너 쪽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이쪽이 올랐을 거예요. 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부동산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을 해요. 부동산 경기의 특성상 뭐 올라갔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상향하다가 지금 후퇴하는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주거 지역 그리고 메인 중심 지역 이런 데로 들어가면 좋은데요. 네. 신도림 같은 경우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구로구잖아요. 구로구 그죠? 네. 보시면 여의도 쪽에 이제 가격들이 쭉쭉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주변으로 이제 당산이라든가 신길 뉴타운 쪽에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여기서 번지게 된 게 구로구라든가 금천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가격들이 번져 나갔던 거거든요. 네. 제 말은 이제 이렇게 조정기가 다가오면 다시 번져 나갔던 거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택을 처음 매입하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먼 어떤 먼 시선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서 이왕이면 처음 내가 들어가는 지역이 좀 높은 지역, 가치가 좀 계속해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소린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풍덕천 쪽이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이쪽 서쪽보다는 이 판교 쪽에 붙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신도림 쪽의 아파트 주택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더 비싸냐, 판교나 분당 쪽의 가격이 비싸냐,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판교나 분당 쪽이 비싸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입지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용인, 수지, 풍덕천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풍덕천에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신정 주공 1단지요. 주공 1단지요. 네. 신정 주공 1단지도 수지구청역이 앞에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임에는 분명한데 네. 전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거 신분당선 보고 하신 것 같고 네, 맞아요. 판교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왕이면 좀 더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더 판교에 더 가까이. 네, 근데 그래서 가격대가 네? 가격대가 조금 가격대 제가 그래서 네. 가격을 여쭤봤던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또 제 일이니까 여기 더 판교 쪽으로 더 올라와서 보면 미금역이라고 있어요. 네. 미금역 쪽에 여기 성경 아파트 같은 거 보셨어요? 까치마을. 그냥 지나가만 봤어요. 왜 지나가만 네. 보셨어요? 수지 풍덕촌까지 가셨으면서. 미금 지역이 조금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많이. 네. 그러니까 풍덕촌이 좋다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살기가 주거가. 네, 조금 이제 뭐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있고, 네.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학원은 어차피 분당의 학원은 네. 정자동 쪽을 쳐주지 않나요? 네, 그렇지만 순회 정자 이쪽을. 네. 네, 그렇지만 수지 쪽도 괜찮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위쪽부터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 판교, 분당 이런 수지 광교로 이어지는데 위쪽부터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차피 조정기예요. 그러면 빠져도 먼 데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좋아요. 아래쪽으로 굳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네. 금액도 지금을 보지 마세요. 분당은 한꺼번에 만들어진 신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됐든 다시 리모델링이 됐든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우리가 강남 밑에 바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강남의 어떻게 보면 주거 가격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네. 강남이 움직였다면 바로 다음으로 영향받는 게 분당이에요. 그만큼 강남에 가장 밀접해 되어 있는 게 분당이기 때문에 저는 더 수지보다는 분당 쪽으로 붙는 게 훨씬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정기일수록 더 메인 쪽으로 붙어 있다는 게 낫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그런 이유를 드렸던 거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성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뭐 아이도 키우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뭐 초등학교 이런 거 다 끼고 있고 여기도 뭐 너무 살기 괜찮아요. 거기에 추후에 봤을 때는 재건축까지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뭐 용적률이라든가 또 세대당 대지 지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해서 또 역에서 멀지도 않고 굉장히 앞으로 그 앞에 제자라는 지읒이 붙는다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네. 굉장히 그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미리 지금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네. 이해되세요? 네. 금액도 지금 가지고 계신 금액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금액이거든요. 네.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서 까치 주공 2단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성경 아파트, 이런 것들은 용적률도 굉장히 좋고요.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또 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 서운할 소리를 아까 하셨어, 시청자님께서. 네. 여기도 엄청 괜찮고요. 네. 뭐 여기도 아울렛도 있고 뭐 분당인데요. 분당 미금 인근 까치마을이면 굉장히 또 살기도 좋고 하니까, 물론 수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또 직장도 더 위에 판교잖아요. 네. 그럼 좀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풍덕천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재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위쪽부터 먼저 불어올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조금은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신도림 쪽이 좋긴 하겠지만 네. 판교 쪽이, 이 분당 쪽이 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고 향후에도 더 힘있게 좀 탄탄하게 받쳐지면서 가격을 지탱할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둘 중을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판교 쪽으로 붙어서 풍덕천동도 괜찮지만 이쪽에 미금 쪽에 이제 까치마을 쪽도 한번 보셔라 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